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최신 기출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ITQ 파워포인트 2022년 6월달에 진행되어진 1교시 문제 A형을 바탕으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실전 풀이로 해서 파워포인트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게 여겨지는 과목이에요. 제한 시간 60분 내에 풀이 진행이 되는데 풀이 순서는 전체 구성 그리고 슬라이드 1, 2, 3, 4, 5, 6 6개 슬라이드 작성해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1부터 6까지 하기보다 슬라이드 5, 4, 3, 2, 1, 6 순서로 풀이하는 게 제한된 시간 내에 점수를 더 높게 득점할 수 있으세요. 이 순서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 환경에서는 감독쌤이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자용 더블클릭하라 라고 해요. 실행되면 수험 번호만 8자리 숫자 입력해서 로그인합니다. 수험 번호, 수험표를 꼭 들고 가셔야 돼요. 시험장 갈 때 수험 번호를 입력하고 복사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컴퓨터가 비활성화됩니다. 그 타임이 문제지 배포하는 시간인데 과목이 섞여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는 분 손드세요. 그럼 파워포인트 문제지 배포하고 엑셀 시험 보시는 분 손드세요. 네, 감독쌤 안내에 따라서 문제지 다 배포받고 난 다음에 감독쌤이 조작해줍니다. 컴퓨터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그러면 컴퓨터 활성화되어져요. 그 과정은 생략하겠고요. 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세요. 본인 응시하는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2016 버전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가 실행되어지면 네, 해당 새 프레젠테이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액세스 네, 자, 액세스는 말고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답안 파일은 반드시 어디에 저장하라 라고 요구를 하냐면은 여기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에 저장하게끔 요구를 하거든요. 반드시. 그러면 파일 저장을 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대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F12번 기능키를 누르면 빠르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대를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단축키를 꼭 기억하세요. 자, F12번 기능키 F12번 기능키를 선택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대 실행됐죠? 내 PC의 문서에 ITQ 더블클릭 하시고 여기다가 팁으로 복사했던 수험 번호를 붙여넣기 빼기 본인 이름 이렇게 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뚝딱 파일 저장되면서 상단에 제목 표시줄이 저장된 파일명으로 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전송 프로그램 실행해가지고 답안 전송을 네, 눌러가지고 주기적으로 감독쌤 안내에 따라서 답안 저장하고 전송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전송된 답안 파일 가지고 채점이 됩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답안 파일을 일일이 가지고 와서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안 전송 네, 해당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네,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지 파일 문제지는 제가 요 설명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요 문제지 네, 컴퓨터 다운받으셔가지고 프린터로 인쇄하신 다음에 종이로 보시면서 실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성으로 넘어갈게요. 전체 구성의 요구 조건 두 가지예요. 슬라이드 크기는 불변입니다. 반드시 네, 고정적으로 A4 용지로 바꿔라 라고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디자인 탭을 선택합니다. 디자인 탭 선택한 다음에 리본 메뉴에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을 하고 네,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크기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고 슬라이드 크기에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목록에서 A4 용지를 선택합니다. A4 용지 선택 고정이에요. 꼭 다른 용지 요구하지 않아요. 슬라이드 크기 조정을 A4 용지하고 확인 누르면 이미지 어떻게 할까 묻는데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맞춤 확인 하면 너비가 줄어들어요. 너비가 줄어들고 네, 크기 조정 끝났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 탭에 마스터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찾아져요.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 자, 왼쪽에 슬라이드 목록창에 여러 개의 슬라이드 뜨는데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천 슬라이드 레이아웃은 세 번째 거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슬라이드를 선택하세요. 추천입니다. 추천.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레이아웃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의 대상은 세 가지. 제목, 하단 로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인데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만이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참조하시면 안 되고 건너뛰고 슬라이드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를 참조해서 상단의 제목, 상자 뒤에 삽입되어지는 도형 파악합니다. 두 개 도형 포개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밑에 깔려있는 도형이 사다리꼴로 확인되고 위에 평행사변형이 좌우대칭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어져요. 네,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하단 로고가 지금 현재 중간에 하단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 문제지를 참조해서 이대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를 약간만 조정할게요. 네, 문제지를 화면에 띄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어떤 내용이 설명되는지를 좀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화면 배치를 좀 조절했습니다. 자, 공식처럼 익히세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이 제목 글자 상자 선택한 다음에 요 왼쪽 상단 꼭지점을 슬라이드의 이 꼭지점에 맞게끔 여기 위치 이동을 합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너비 조절점을 이 너비에 맞게끔 키우세요. 오른쪽으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도형요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리니까 도형 삽입은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 사다리꼴은 기본 도형이 첫 번째 줄 중간에 있어요. 사다리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높이값은 대충 요 반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문제지 출력 형태에 맞게끔 요렇게 삽입하시고, 첫 번째 삽입된 도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수정합니다. 먼저 도형 채우기를 기본 색깔로 하지 마세요. 추천 황록색 추천드립니다. 황록색에 약간 밝은 거. 문제지가 흑백이에요. 칼라 문제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흑백 문제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둡다 밝다 밖에 분간이 안 돼요. 어둡고 밝고 정도. 네, 어두운 색, 밝은 색, 이 정도만 구분되게끔 설정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을 꼭 없음으로 요구를 해요. 위에 요구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해당 제목 그러니까 여기 도형에 보면 선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선 없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도형은 선을 없게 하라. 자, 그러면은 위에 그리기도 서식에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하세요. 윤곽선 없음으로 한 다음에 팁입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세요. 기본 도형을 설정하게 되면 이후에 삽입하는 도형은 도형의 선이 없는 상태로 삽입돼요. 자, 위에 포개지는 도형은 파악을 했을 때 평행사변형으로 확인됩니다. 이 도형의 이 목록을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기본 도형의 평행사변형은 요 사다리꼴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는 도형인데 요거를 삽입을 이렇게 하면 이 방향, 이 좌우가 바뀐 걸로 확인되어져요. 요거를 채우기 색깔을 어두운 걸로, 채우기 색깔 어두운 걸로 하시고, 여기 정렬해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하면 문제지 모양처럼 나옵니다. 너비를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요정도. 네, 조금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목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제목 글자 상자인데, 요 테두리를 밑에 깔려 있어요. 제목 글자 상자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해당 이 제목 글자 상자를 선택하고, 이 제목이 도형 밑에 깔려 있는데 위로 올려야 돼요. 그러면 제목 테두리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면 제목 글자 상자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 보이면 돼요. 제목에 대한 글꼴 문제지에 보면은 요구사항이 주어져 있어요. 제목의 글꼴은 도둠 크기 40 흰색깔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홈 탭에 가서 제목 글꼴의 서체는 도둠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도둠 크기 40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글꼴 색깔 흰색깔, 그리고 가운데 맞춤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평 가운데 맞춤 요 눌러주세요. 자, 제목에 대한 편집 끝났습니다.
제목 편집 끝났고, 그 다음에 하단 로고에 대한 조건은 하단 로고의 종류가 이 전체 구성에 주어져요. 내 PC의 문서의 ITQ의 픽처에 로고 2.jpg를 삽입하고 배경 회색 투명색으로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미지 삽입은 삽입 탭. 삽입 탭의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눌러가지고 그림 삽입 대화상자 실행되면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자, 이 픽처 폴더 그 이미지가 없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해당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카페 가입 없이 다운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컴퓨터에 다운받아가지고 내 PC에 ITQ 폴더 없어요. 폴더 만드시고 그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압축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 압축 푸세요. 그러면 이제 시험장 환경으로 연습할 수 있으세요. 로고 2 요거네요. 로고 2 요거 1, 2, 3 주식회사 요거 선택하고 삽입. 요렇게 이미지 삽입됐는데 꼭 회색 배경을 투명하게 설정하라 이렇게 해요. 네. 이미지가 삽입된 상태에서 그림 도구 서식 탭에 요 조정 그룹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색을 선택한 다음에 목록 중에 밑에도 두 번째에 보면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찾아져요. 이 투명한 색 설정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를 회색에다가 올리고 클릭해요. 클릭. 뚝딱 없어졌죠. 색깔이 투명하게 바뀌었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크기 및 위치, 크기 및 위치 조정을 하는데, 문제의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이 케이스는 지금 현재 아래쪽에 지금 현재 요 크기를 줄여야 돼요. 요 오른쪽 조절점 가지고 한 이 정도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줄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밑으로 끌어가지고 바닥글이라고 하는 요 위치 정도에 삽입하면 무난하게 삽입이 되어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에 대해서는 여기 2라고 표시되어지는데, 페이지 번호와 관련해서는 세부 상세 조건은 없어요. 없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야 돼요. 본인이 알아서. 어떻게 하느냐, 요 번호 용역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꺽쇠 샵 꺽쇠 요 위치에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게끔 할 수 있거든요. 삽입 탭 선택합니다. 다시 페이지 홈 탭 선택해가지고 해당 이 페이지 번호에 대해서는 글꼴을 두 가지만 조건이 없지만 설정합니다. 번호 용역 상자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의 크기를 16 추천드립니다. 16으로 설정하시고 색깔을 검정으로,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두 가지 설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삽입 탭 선택한 다음에 텍스트 그룹에서요 머리글 및 바닥글을 선택하세요. 머리글 및 바닥글을 선택한 다음에 체크박스 2개 체크합니다. 슬라이드 번호를 표시하되 제목에는 표시하지 마라.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만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게끔 요구가 되거든요. 고정적으로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되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마. 그리고 이거를 모두 적용시켜라. 이렇게 적용 클릭, 모두 적용 클릭.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끝났어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탭을 선택한 다음에 마스터 보기에서 빠져나와요. 마스터 보기 닫기 이렇게 하면 빠져나왔는데 시각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 얘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저희는 설정을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했거든요. 슬라이드 목록 선택하고 엔터키를 5번 누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슬라이드 개수가 6개가 되고, 추가시키는 슬라이드의 레이아웃 종류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로 해서 도형, 하단 로고, 페이지 번호가 제대로 설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 구성 60점 몇 점 차지하고요. 다음 1, 2, 3, 4, 5, 6을 하지 않고요 5부터 공략할게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차트 슬라이드의 배점은요 100점입니다. 차트 슬라이드 배점 100점. 자, 먼저 차트 슬라이드는 제목을 먼저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차트의 출력 결과치를 보고 차트 작성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점이라고 하는 제목부터 먼저 입력할게요. 차트 슬라이드 다섯 번째 거 선택하고 제목 입력 상자 클릭한 다음에 문제지 조건에 맞게끔 3점 한 칸 띄우고 우리나라 기후 변화. 이게 지금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글자 흰 색깔 적용이 안 됐네요. 보니까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아까 제가 설정을 안 했나봐요. 제목에 설명만 드리고 홈 탭에
글자 색깔 흰 색깔이 적용이 안 됐네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글자 색깔 흰 색깔 네,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네, 그래야지 얘가 흰 색깔로. 자, 3점 우리나라 기후 변화 피해 비용 이렇게 내용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입력, 네, 텍스트 입력 상자. 텍스트 입력 상자에 개체 삽입 아이콘 중에 두 번째 거 차트 삽입을 선택합니다. 차트 삽입. 그리고 차트의 종류는 고정이에요. 묶어 세로 막대형 요구합니다. 기본값입니다. 세로 막대형의 기본값이 묶어 세로 막대형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네, 차트 데이터 입력할 수 있는 차트 데이터 입력창이 떠요. 그러면 문제지에 해당 그 하단에 보면은 요 데이터 표가 있어요. 차트 의 데이터 표 요 내용을 저희가 차트 구성 요소에 맞게끔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네, 확인. 이렇게 떴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입력 창에다가 차트 구성 요소에 맞게끔 입력할게요. 요게 가로 항목이에요. 가로 항목. 그 다음에 요게 범례예요. 계열이에요. 계열. 그래서 2010을 항목 1에다가 입력할게요. 2020을 항목 1에다가 입력할게요. 항목 1 클릭한 다음에 2020년 입력하고 엔터키. 다음 2030년 입력하고 엔터키. 2050년 입력하고 엔터키. 2075년 입력하고 엔터키. 2100년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계열 1에다가 무대응 계열 2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클릭. 탄소 중립 갈로 열고 1.5도 갈로 닫고 엔터. 계열 3은 없어요. 지워요. 지울 때 어떻게 지우느냐, D열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지워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무대응 네, 0.34 넘버라키 누르고 숫자 키피에 대해서 0.34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2030년 무대형은 0.60 입력하고 엔터키. 1.13 엔터. 2.46 엔터. 4.25 네, 문제지를 보고 입력 데이터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0.60 입력했는데 0자가 없는데 좀 이따 편집해 줄게요. 탄소 중립 0.32 엔터. 0.63 엔터. 0.99 엔터. 1.18 엔터. 1.26 엔터. 이렇게 네, 입력 완료했고, 자, 이렇게 편집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엑셀에서 편집이라는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편집 명령 아이콘을 클릭. 입력 데이터 정확하게 입력했죠? 네, 요거 클릭 하면 엑셀 창이 실행돼요. 자, 차트 작성 기능은 엑셀의 고유 기능이에요. 엑셀의 고유 기능이라서 네,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엑셀에서 차트 작성한 결과를 파워포인트에 그냥 슬라이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엑셀 창에서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소수점 둘째 자리가 표시가 안되기 때문에 요 영역 블록칭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자릿수 늘림을 한번 클릭을 해서 소수 셋째 자리까지 보이게 하고, 다시 자릿수 줄임을 클릭하면 0.60 보이죠? 네, 요 두 개에 네, 클릭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설정하시면 되고, X 눌러가지고 닫습니다. 자, 차트 작성, 기본 차트 작성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표가 차트에 표시되게끔 레이아웃 설정을 합니다. 먼저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요 차트 레이아웃 종류 중에 빠른 레이아웃 5번째 거 고정이에요. 5번째 것만 데이터 표가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 종류예요. 그래서 5번째 거 클릭해서 요 아래쪽에 해당 이 데이터 표가 표시되도록 하고, 축제목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요. 딜리트 눌러가지고 삭제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 위에 있는 차트 영역에 대한 조건을 먼저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조건은 차트 영역 글꼴을 돋으면 16으로 하래요. 그러면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가서 글꼴 부분에서 글꼴의 종류는 um입니다. 음막 할 때 직접 입력하고 엔터 누르기 빨라요. 그 다음에 크기는 16 입력하고 엔터키 됐고, 그 다음에 외곽선 설정하라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차트 제목 옆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뜨면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오른쪽에 뚝딱 차트형 서식 작업창이 뜹니다. 자, 채우기 선에서 테두리 펼치고요. 선 선택한 다음에 네, 색깔을 검정 추천드립니다. 검정.
검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차트 영역 외곽선 설정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 세부 조건 살펴보면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는데 이제 출력 형태의 차트 제목 내용을 참조해서 내용 수정부터 먼저 할게요.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기후 변화 피해 비용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상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의 글꼴에서요. 글꼴 서체 문제 세부 조건에 궁서에 24로 하래요. 네. 글꼴 서체는 궁서로 하고 크기는 24 입력하고 엔터키. 굵게는 글꼴 네, 서체 바로 밑에 가진하게. 채우기 흰 색깔은 차트 제목 서식에 요 채우기 섹션 펼치고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일 선택합니다. 그리고 테두리 설정은 테두리에 실선을 선택을 하면 돼요. 아까 저희가 선 검정으로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마지막에 적용된 색깔 적용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림자 옵셋 오른쪽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오각형. 네, 오각형 요 효과예요. 오각형을 클릭한 다음에 그림자 펼치고요. 미리 설정에 있는 이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종료 목록 중에서 옵셋 오른쪽은 바깥쪽에 네 번째 게 이게 옵셋 오른쪽이에요. 얘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네, 세부 조건의 이 부분 완성이 됐고요. 다음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그림 영역 채우기 흰 색깔 고정적으로 반드시 요구됩니다. 차트 영역 이게 차트 영역. 차트 영역을 클릭하면 여기가 이름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떠요. 차트 영역 채우기 네 차트 영역은 고정적으로 채우기 노랑이에요. 그래서 요 깡통이요. 깡통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표준색의 네 번째 거 노랑 이렇게 하시고 그림 영역은 가로 항목과 X축과 Y축이 만나는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 클릭하면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떠요. 채우기 흰 색깔 네.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흰 색깔 테마색의 첫 번째 거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고 다음 데이터 서식에서 탄소 중립 1.5도 계열을 표시기능 꺾어 전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 지정하라. 네. 자, 막대 그래프 선택하기 쉬운 거 아무거나 네, 이 큰 거 선택할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합니다.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에 콤보에서 여기에서 대상 네, 수정 대상 탄소 중립 1.5도 계열의 차트 종류를 묶어내는 막대형인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꺾어 전형의 네 번째 걸 꼭 요구해요. 표시기능 꺾어 전형. 그리고 보조축 꼭 요구합니다. 보조축 체크 이 두 개의 네, 설정을 조건에 맞게 완성했으면 확인 눌러가지고 네, 차트 종류 변경 바꿨고요. 다음 가표시 2075년에 무대형 계열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요렇게 2.46 요것만 표시되어 있고 요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요 2075년에 이 막대만 선택하면 다른 막대가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클릭 한 다음에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 차트 레이아웃 그룹의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하면 2.46 네, 표시가 되어졌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도형 삽입에 대한 조건만 남아있는데 이 조건 표시되지 않은 수정사항들이 있어요. 이거는 문제지하고 비교해가지고요 같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세로 단으로 제가 요거를 네, 배치를 해가지고 네,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세로값축 볼게요. 세로값축에 최소값 0.00 네, 제일 큰 값 5점 수정사항 있고요. 네, 그 다음 주 단위 간격도 바꿔야 돼요. 수정사항 여러 개 있네요.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축선이 검은색인데 여기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먼저 채우기 선에서 선을 실선으로 해주세요. 선을 실선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클릭해서 축 옵션으로 간 다음에 축 옵션을 클릭하고 요 간격 주 단위가 1.05 1로 돼 있으니까 주 단위를 1로 수정하세요. 그러면 최대값도 네, 자동으로 5로 수정될 겁니다. 주 단위 1
하고 엔터키 누르면 0.00, 1.00 됐죠. 똑같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가로 항목의 선이 검은 선이니까 2020년 선택하고 여기 깡통 누른 다음에 여기 테두리를 실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로 주눈검선 없어요. 네, 요거 세로값치 주눈검선 선택한 다음에 삭제키 눌러가지고 딜리트 눌러서 싹 지워요. 그 다음에 보조 세로값축으로 넘어가서 네, 마찬가지 보조 세로값축 숫자값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선을 실선으로 하세요. 선을 실선으로 하게 되면 요렇게 검은 선에 뾰족하게 주눈검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주 단위는 그대로 둬도 됐네요. 네, 나머지 수용성 없네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에는 없지만 출력 형태를 살펴봤을 때 꺾어 전형의 요 표식이 네, 마름모로 되어 있어요. 그럼 꺾어 전형을 선택을 합니다. 꺾어 전형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표식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식 옵션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기본 제공으로 선택을 바꾸고 종류가 저희는 원인데 요거를 마름모로 선택하고 크기값 12 추천드립니다. 12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문제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거예요. 요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조건이 없는 부분을 문제지하고 비교해가지고 저희가 수정을 해준 거예요.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형 사입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도형의 종류는 문제지 출력 형태 살펴보니까 네, 오각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각형을 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삽입 탭에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중간단 오각형 클릭한 다음에 시나리리리리 시나리리리 여기 네, 위에 이각간격 눈대중으로 가늠하고 네, 기후후 여기 후 이 정도 네, 위로 좀 더 올려야 되나요? 이렇게 하고 내용을 입력을 해서 너비값이나 이런 것들 조정할게요. 내용 입력할게요. 국내 총생산 퍼센트 손실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형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세부 조건 주어진 거 마무리할게요. 네, 스타일은 미세효과 파란 강조에 꼭 요거 오해하는데 도형 스타일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도형 스타일 편집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 스타일에서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열이 미세효과 파란 강조일입니다. 클릭하고 그 다음에 글꼴요 굴림의 18포인트 홈 탭에 글꼴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18 됐어요. 이렇게 설정하면 차트 편집 끝났습니다. 네, 100점 차지하고요. 다음 네 번째 네,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가 이게 배점이 80점입니다. 80점. 표 슬라이드 도형과 표 작성 기능 이용하여 슬라이드 작성하고 글꼴은 제목 외에는 도둠 18포인트라라. 네, 마찬가지 네, 제목부터 입력하고 세부 조건 보면 상단 도형이 얘입니다. 이 모양이 똑같아요. 한 세트 잘 완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내용 수정하면 되고 좌측 도형의 이 부분입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하나 제대로 수정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용 수정하면 되고 표가 여기가 표 영역이에요. 네, 이 부분이 표 영역이에요. 네, 자,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제목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슬라이드 선택합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서 제목 2점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라고 입력하고 텍스트 입력 상자에 있는 첫 번째 개체 삽입 아이콘 표 삽입을 클릭을 하는데 표의 줄수 칸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세 줄 세 칸짜리로 파악이 됐어요. 네, 그러면 표 삽입 누른 다음에 열개수 행개수 열개수가 칸이고요. 행개수가 네, 행인데 줄인데 둘 다 33이에요. 33 이렇게 하고 확인. 표 삽입됐습니다. 표에 대한 세부 조건은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강조 2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상태에서 위에 표 스타일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6개 범위 내에만 나와요. 문제가 테마 스타일 1 강조색 2는 요 주황입니다. 테마 스타일 1 강조색 2 이름 뜨니까 클릭. 자, 알록달록인데 문제지는 단일색이에요. 그래서 네, 왼쪽 상단에 있는 요 머리글행과 줄무늬행 두 개 체크박스를 체크 해제합니다. 체크 해제 해서 단일색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요 해당이 배치요 네, 배치 및 크기 이 표의 배치 이 배치는 시작점이 여기에요. 시작점이 여기.
자, 위에 있는 제목을 기준으로 해서 한 요 반템 정도이고, 네.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익관계 요만큼. 그 다음 끝 지점은 여기 페이지 번호, 네, 눈대중을 가늠해가지고. 자, 설정해줄게요. 네. 이 표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요렇게 이익간격 눈대중을 적당하게 가늠 잡으시고 됐고, 그 다음에 끝 지점 조절점을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네, 요 정도? 네,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고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입력. 표 안의 내용. 경험 축적 및 거래제 엔터키 안착. 상당 수준의 온실가스 엔터 감축. 적극적인 온실가스 엔터 감축. 화살표 방향키 해가지고 이동하시면 돼요. 다음 제도의 유연성 제고. 제도의 유연성 제고. 쉼표 엔터. 정확한 MRV 집행을 엔터. 위한 인프라 구축. 거래제 범위 확대. 쉼표 엔터. 각종 기준 고도화. 안내드렸던 것처럼, 네, 해당 그 문제지를, 네, 설명 문구에 올려드린 체제 카페로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받으신 다음에 자발적 감축 유도 프린트 하셔가지고 보시면서, 네, 입력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문제지는 종이로 주어집니다. 전량 무상할당 쉼표 목표 엔터. 관리세 경험 활용. 유상할당 개시. 유상할당 비율 확대. 이렇게 내용 다 입력을 했어요. 입력하고 난 다음에 편집해야 될 사항은, 네, 두 가지인데, 우선은 글꼴을 이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표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 도둠에 18포인트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18 됐고, 그 다음에 표셀 내의 기본값이 파워포인트에서는 표셀 내의 내용이 왼쪽 위 입력되어지는데, 정렬이 출력 결과치를 보면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로 되어 있고 줄 간격이 약간 벌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해당 표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단락 그룹에서 수평 가운데 눌러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맞춤을 중간으로 합니다. 텍스트 맞춤을 중간으로. 그리고 요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되어 있는 거, 이게 줄간격이에요. 예, 줄간격을 1.5로 합니다. 그러면 무난하게 문제지와 같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 삽입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네, 상단 도형, 2개 도형 조합으로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깔린 게 먼저 삽입된 건데,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밑에 깔려 있는 걸로 확인되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 대각선 방향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은 사각형 섹션에서 보면은, 네, 중간 따라 있는 거예요. 5번째 거 선택한 다음에 문제지를 출력 형태 참조해서 눈대중으로 위치 및 크기값 이렇게 잡아줍니다. 네. 그리고 테두리가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합니다.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이건 팁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팁이에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을 어두운 걸로. 문제지가 흑백이라고 그랬어요. 네, 흑백이기 때문에 컬러 구분이 안 돼요. 어둡다 밝다만 맞추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제1기가 입력된 도형은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찾아보니까, 네, 4번째 있어요. 네, 그리고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여기 이격관계 요 정도에서 이렇게, 네, 삽입을 하시면 되고, 네, 삽입했어요. 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합니다. 제1기 입력한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네, 홈 탭에 글꼴 도둠이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으로 되어 있네요. 글꼴 색깔 검정. 이렇게 한 세트를 완성하시고, 글꼴은 여기에 제시되어져 있는 글꼴로 맞춥니다. 한 세트 완성하시고 요 세트를 마우스로 블럭 지정해 가지고 같이 선택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슬라이드부터 두 번째까지 요 조합 많이 쓰여요.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를 왼손으로 눌러줘요.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도형을 끌면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데,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끌면 수평이나 수직으로만 이동할 수 있어요. 복사 붙여넣기 하되 수평으로 또는 수직으로만 붙여넣기 하겠다. 그러면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릅니다. 누르고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놓아요. 또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놓아요. 요렇게 한 다음에 내용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 내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기, 여기 2기, 여기 3기. 상단 도형 끝났어요. 다음 좌측 도형. 좌측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 설정하라 이렇게 됐는데, 모서리가 깎아먹은 거, 배지 도형이에요. 삽입의 도형에, 그러니까 이 도형의 종류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자주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끝에 두 번째 거 요겁니다. 배지. 눈대중으로 이렇게 Alt 키를 눌러가지고 오른쪽 안쪽으로 약간 들여쓰기 하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용 주요 엔터키 목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설정합니다. 홈 탭에 도둠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색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설정인데 요 채우기 색깔을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 색깔을 먼저 좀 어두운 걸로 해주고,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에 밝은 그라데이션 두 번째 거가 선형 아래쪽입니다. 이렇게 선형 아래쪽에 적용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자, 컨트롤 시프트 계속 쓰입니다.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엄지검지 가지고 두 개 눌러주고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아래쪽으로 끌어서 놓고 또 끌어서 놓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내용만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도 운영과 제도 운영 내용은 두 번째 게 제도 운영,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할당으로 되어 있네요. 할당.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썰매가 있으신 분들은 요 도형이 위로 올라가 있는데요. 저희는 도형이 밑에 깔렸거든요. 아, 도형이 아니라 표가요. 표가 문제지에는 위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는 표가 밑에 깔렸어요. 표 선택한 다음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라, 맨 앞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하게 되면 표가 맨 위로 올라와져요.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표 슬라이드 40점 배점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인데, 해당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문제지를 보고 1점 기후변화의 정의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로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해도가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영타 그리고 한타 이렇게 있어요. 타이핑 속도가 여러분들 영타가 빨라요, 한타가 빨라요? 여러분들 영타가 빠르세요? 한타가 일반적으로 빠르죠. 한글 내용을 밑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입력하세요. 밑에 있는 내용 기후변화 엔터. 전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그냥 입력하셔가지고 줄바꿈 자동으로 되게끔 합니다. 왜? 앞에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여기 앞에 사각형이 없어서 두 번째 줄은. 자, 밑에는 있죠, 사각형. 여기 엔터키 눌러요. 그럼 추가되거든요. 엔터키 눌렀을 때 추가되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도형 문자가 없는데 엔터키 누르면 추가되니까 이 내용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현재 요 도형이 없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그냥 엔터키 누르지 않고 내용을 입력 다 하셔야 돼요.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까지 내용 다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그 글머리 기호 바꿀 거예요. 글머리 기호 설정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1수준 기후변화 요 앞에 글머리 기호를 다이아몬드 글머리 기호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홈 탭에 단락에 요 글머리 기호 누른 다음에 요거요 소기찬 다이아몬드 글머리 기호 클릭하고 그 다음에 해당 다이아몬드 글머리 기호 문단에 적용 글꼴 적용합니다. 굴림에 24 굵게 줄간격 1.5로 알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24 입력하고 엔터키 굵게 가 진하게 눌러주고 줄간격은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요거죠. 네 여기서 1.5 해서 다이아몬드 글머리 기호에 대한 설정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한타 내용을 다 블록 지정한 다음에 꼭 라인 자체가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여기에서 요렇게 보면 요만큼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들여쓰기부터 먼저 합니다. 어떻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탭키 이용합니다. 탭키 컨트롤 시프트 캡슐락 위에 있는 탭키 탭키를 누르면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네 소기찬 정사각형 글머리 기호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요거요 소기찬 정사각형 글머리 기호 누르고요. 그 다음에 해당 이 사각형 글머리 기호에 적용할 문단 글꼴 굴림 네 굴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20포인트 20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 줄간격 1.5 여기서 줄간격 1.5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출력 형태하고 비교했을 때 출력 형태에서는 위에 0타이고 밑에가 한타란 말이에요. 자 출력 형태에 요 0타 앞에 있는 요 마름모의 위치가 한 여기 정도다 그죠? 그럼 위치 이동을 이 0타 기준으로 글머리 기호에 맞게끔 요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테두리로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위치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조절점을 네 높이를 조정하는데 한 줄 정도 여유 공간이 있게끔 이렇게 줄이시고요. 자 아까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계속 쓰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놀고니 왼손이 눌러주는 거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엄지검지 가지고 눌러주는 거. 세 번째 슬라이드 마찬가지 적용됩니다. 엄지검지 가지고 네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요 글상자 테두리를 밑으로 끌어요. 밑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놓으세요. 밑으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놓으세요. 자 그러면 글상자가 복사가 됐죠. 이 복사되어진 글상자 네 복사된 글상자의 내용을 영타로 수정하시면 돼요. 영타로. 자 영타 수정하기 전에 요 밑에 있는 한타 부분 그냥 마무리할게요. 한타 부분은 줄바꿈이 활동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걸 좀 더 줄여가지고 네 활동 2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활동 2라고 돼 있는 부분은 요 글상자의 이 너비를 이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활동인데 여기까지 줄였는데 여기 추가 이렇게 네 위에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엔터키 누르면 앞에 사각형이 추가되죠. 추가되니까 그냥 엔터키 누르면 안되고 시프트 키 누르고 엔터키 눌러요.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네 줄바꿈이 되더라도 앞에 글머리 기호가 추가가 안돼요. 그래서 여기 추자 앞에 클릭한 다음에 시프트 키 누르고 엔터 키 요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위로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옆에 동영상 삽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동영상 삽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삽입은 삽입 탭에 여기 미디어에서 비디오에 내 PC의 비디오 이 전체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체 상태에서 네, 실제 작업하실 거니까 삽입에 미디어에 비디오에 내 PC의 비디오 선택 픽처 폴더에 동영상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삽입되면 얘 배치를 문제 출력 형태에 맞게 배치해주고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요 재생 탭에 가서 두 가지만 설정하세요. 시작의 방식을 자동 시작으로 기본값은 클릭할 텐데 바꿔야 돼요. 자동 실행 그리고 반복 재생 체크하세요. 문제지의 요구 조건을 살펴보면 고정적입니다. 불변으로 동영상을 삽입한 다음에 설정을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하라 이렇게 반드시 요구돼요.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고 네 위치값 크기값 조정이 필요하면 네 설정해주면 됩니다. 요 약간 크기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 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타의 내용을 네 위에 있는 영문 내용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영어는 대수문제 구분합니다.
영어는 대소문제 구분합니다. 네, C 대문자 climate change. 자, 그 다음에 클릭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요 위치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꼼꼼하게 이제 체크하시는 분들은 요 간격 있는데 여기 안 떨어졌는데요. 감점사항 아닙니다. 그냥 두셔도 돼요. 감점사항 아닙니다. 네, climate change 3 months tons 3 tons 됐나요? 네, people with 내용 이대로 타이핑 쳐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네, increase flooding 쉼표 엔트키 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extreme 이대로 입력을 자동 지울 바꾸면 되니까 말입니다. 네, hit more disease 쉼표 and economic loss and human migration and conflict can be a result. 네, 이렇게 내용 입력하시면 돼요. 자, 밑줄 빨강은 오타 혹시 아닌가 이렇게 체킹. 트림 오타죠. 네, 이렇게 익스트림 됐어요. 이렇게 하면 출력 형태가 같죠. 이렇게 해서 네,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60점 배점입니다. 완성했고요.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서는 문제지 보지 말고 제목을 목차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꼭 목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입력 상자 필요 없어요.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지를 살펴보게 되면 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문제 구성이 꼭 요렇게 출제되는데 도형 한 세트 목차, 도형으로 목차 한 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용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지를 보고요. 요 한 세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자, 밑에 깔린 도형이 먼저 삽입된 도형이에요. 밑에 삽입된 도형, 먼저 삽입된 도형인데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어요. 도형에 그냥 사각형의 첫 번째 거, 네, 눈대중으로 가름해가지고 요렇게 삽입하고 목차 너비값 네, 한 이 정도 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이 도형 선이 없어요. 선 없음이 꼭 요구되니까 도형 윤곽선은 없음으로, 윤곽선 없음으로 하시고 그 위에 포개진 도형은 눈물방울 도형인데 여기 있어요. 삽입 탭에 도형에 기본 도형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있어요. 네, 요 눈물방울 기본 도형에 다섯 번째 있어요. 네, 요렇게 삽입하시고 숫자 1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체육 색깔 자체가 좀 어두운 걸로 되어 있어요. 체육 색깔 자체가 어두운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도 도형에 윤곽선이 없어요. 그리고 글상자 기후변화의 정의는 삽입에 텍스트의 텍스트 상자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사용한 다음에 저기 너비를 좀 넓게 하시고 기후변화의 정의라고 내용 입력한 다음에 포괄적으로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해당 위에 보면 제목 위에 글꼴은 굴림의 24포인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건에 맞게끔 네, 글꼴 굴림의 24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네, 요 수정하면 다시 이 위치가 좀 됐네요. 네, 변경이 좀 요구되면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요 완성된 이 한 세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네, 전체 목차가 4개입니다. 4개니까 네, 요거를 포괄적으로 블록 정한 다음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번째 슬라이드부터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놀고 있는 왼손이 눌러줘야 될 키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누른 채 밑으로 얘를 끌어서 놓으면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이렇게 또 끌어서 놓고요. 또 끌어서 놓고요.
가이드가 이렇게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내용만 수정하면 됩니다. 네, 2 요건 3 요거는 4. 그 다음 문제지 보고 내용 2의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사업. 세 번째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피해 비용. 네 번째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이렇게 이렇게 내용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으로 꼭 고정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이퍼링크 설정하라라는 요구 조건이 반드시 요구되어져요. 네,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서 조건 살펴보게 되면 하이퍼링크가 출력 형태는 세 번째 거, 네, 하이퍼링크 삽입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요 세 번째 글자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의 하이퍼링크 적용 대상은 슬라이드 5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하이퍼링크를 선택합니다.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성자 실행되면 반드시 연결 대상은 현재 문서. 그리고 슬라이드 6개 중에 문제에서 5번째니까 슬라이드 5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첫 번째 세부 조건 충족 됐고, 자, 그림 삽입하고 자리 기능 이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오른쪽에 여기 네, 그림 삽입의 이미지 그림요. 대상 그림 조건으로서 그림사 요구하고 있어요. 그림사를 삽입하게 되면 요렇게 6개가 포함된 그림이 삽입되어지는데 문제 출력 형태에서는 지금 현재 두 번째 그림만 남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위에 요 자르기를 눌러요. 자르기를 누른 다음에 조절점 왼쪽 상단 꺽쇠 그리고 오른쪽 하단 꺽쇠를 마우스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요 그림만 남기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약간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네, 요렇게 문제지하고 같게, 네, 요렇게 같게 설정을 하시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로 끝냈습니다. 네, 배점 60점.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이 제목, 부제목 글자 상자 필요 없어요. 블록 지정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출력 형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 요구 조건이 주어지는데 도형 편집과 워드아트 삽입과 그림 삽입인데 해당 이 배점이 총 배점이 낮아요. 높지 않습니다. 40점 배점에 도형 편집 배점 8점, 워드아트 삽입이 24점, 그림 삽입이 8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세부 배점은 시험 출제 기관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성적표를 받아보실 때 어떤 거 틀려서 마이너스 몇 점이다, 그 유추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도형 편집은 이 부분입니다. 도형 편집은 이 부분인데 보니까 이제 육각형이 삽입되어 있고요. 네, 육각형 삽입되어 있고 그 안에 네, 건반 그림이 삽입되어 있고 그 건반 그림에 투명도 50%에 도형도가 부등호 가정자리 5%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도 배치를 좌우 배치로 했을 때 여러분들 좀 더 전체 줄이더라도 잘 보이실 거예요. 요렇게 대충 이제 감이. 자, 삽입되어 도형 육각형.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7 왼쪽에 있는 게 육각형이에요. 눈대중으로 가름해서요. 네, 이렇게 한 이 정도 위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도형을 삽입했습니다. 삽입한 이 도형 안에 그림을 삽입할 건 반드시 요구를 해요. 네, 그림 삽입의 대상은 그림.jpg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도형 안의 그림이에요. 도형 안의 그림. 그래서 그리기 개체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자, 그림은 컴퓨터에 있는 그림으로서요. 문제에서 네, 파일에서 선택하시고 요 그림 2 요구하고 있으니까 선택하고 삽입 누르면 도형 안에 그림 삽입됐는데 문제 조건에서요. 반드시 이 그림의 투명도를 50%로 설정하는 걸 고정적으로 요구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 서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그림 서식 작업창이 뜨면 채우기 깡통을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투명도 설정하는 게 있어요. 0%인데 요거를 꼭요 50으로 수정하게끔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50. 마지막으로요. 네,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요구를 하거든요. 도형 효과에서
그러면은 요 도형효가 있죠. 여기 도형 스타일의 도형효가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하면 네, 도형 편집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워드아트 삽입은 글자 climate change 글자를 먼저 삽입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삽입 탭에 텍스트 상자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네, climate change인데 C 대문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climate change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내용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해당 이 요구 요건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워드아트 삽입 변환 글꼴부터 글꼴 도둠의 굵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홈 탭에 글꼴의 서체는 도둠이야 네, 도움 입력하고 엔터키 하면 되고 네, 굵게 눌러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화는 그리기 도구 서식에 요 텍스트 효과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의 종류가 갈매기형 수장으로 되어 있어요. 갈매기형 수장 윗꺽쇠로 되어 있어요. 네. 텍스트 효과의 변환에서 4936 휘기 종류 중에 윗꺽쇠 갈매기형 수장은 찾아보시면은 모양이 비슷한 게 2개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윗꺽쇠가 갈매기형 수장 요거 여기 있네요. 네, 위에서 두 번째 거 갈매기형 수장 요거 선택합니다. 이름값 뜨니까 갈매기형 수장 4936 36개 중에서 요것도 다시 보셔야 돼요. 목록을 갈매기형 수장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 요구 조건이 네, 마지막으로 텍스트는 반사 건접 반사 터치로 적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도 텍스트 효과의 반사에 건접 반사 터치는 첫 번째 겁니다. 요게 건접 반사 터치예요. 요거 2분의 1 반사 터치 전체 반사 터치 종류 있으니까 이름값 맞는 거 네,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출력 형태를 살펴보고요.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출력 형태를 살펴보면서 해당 예를 적절하게 네, 크기 조정 및 배치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요 클릭한 다음에 요 조절점을 키우면 스마트 하트로 변경이 되어지면 이 글상자가 커지면 안에 있는 내용물도 커져요. 이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되겠고 네,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림 삽입에 대해서는 네,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림 삽입에 대한 대상 조건 로고 2.jpg는 이 윗단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사용했던 네, 삽입 로고와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여기 네, 보기 탭이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저희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했던 네, 슬라이드에서 이 1, 2, 3 주식회사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림으로 붙여넣기 할게요.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고 적당한 위치 크기값 조정해주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지. 오른쪽 상단 돼 있네요. 네, 오른쪽 상단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네, 첫 번째 슬라이드 배점 40점 배점입니다. 표지 디자인 마무리됐고요. 마지막 6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는 도형 슬라이드인데 배점 대비 이 소시간 대비 배점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문제 유형은 이렇습니다.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 및 스마트 하트 배치하고 글꼴 주어져 있고 제목 위에 글꼴은 이걸로 하고 애니메이션은 이게 동그라미 1이라는 거는 이게 1그룹이에요. 얘가 1그룹 얘가 2그룹인데 순서도 따져요. 애니메이션 순서는 1그룹 다음에 2그룹으로 되게끔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내용을 보고 네,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점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네, 6번째 슬라이드 제목 4점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입력 상자도 필요 없어요. 6번째도. 두 번째하고 6번째는 텍스트 상자가 필요 없어요. 지워요. 깨끗하게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도 배치를 좌우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 보면서 네, 설명을 드려야 이게 이해도가 좀 더 높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배치를 조정해 가지고 자, 왼쪽에 있는 1그룹부터 할 건데 오른쪽과 비교해 보세요. 자, 밑에 깔려 있는 게 같아요. 밑에 깔려 있는 도형이 먼저 삽입된 도형인데 좌우 대칭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양쪽 대각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삽입의 도형에서
사각형 섹션에서 보면 양쪽이 둥글고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 대각선 방향의 모듈의 둥근 사각형. 눈대중으로 시점 여기부터 시작할 것 같고, 너비는 기후의 여기, 그 다음에 높이는 눈대중으로 가늠, 요렇게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눌러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얘 좌우 대칭 돼 있어요. 정렬 회전해서 좌우 대칭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원인 도형은 삽입의 네, 도형에서 순서도에 있는 거, 순서도의 마지막 도형이에요. 네, 순서도의 마지막 거 요 모양이죠. 네, 원인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자 글자가 삽입된 최초 도형 슬라이드에서 요 도형 편집합니다. 글꼴 굴림의 18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홈탭에 글꼴 굴림의 18 이렇게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 색깔 한 다음에 얘 도형을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글자가 삽입된 도형에 대해서는 글꼴 수정 안 해도 돼요. 자 밑에 깔려있는 도형, 한쪽 모듈에 달린 사각형이 밑에 먼저 깔려있어요.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리니까 한쪽 모듈에 달린 사각형, 네, 파선으로 되어 있는 도형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삽입 이렇게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했고요. 네, 이 조절점이 요거보다 약간 더 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에서 네, 테두리 우선은 실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대시 종류, 굵기가 좀 굵은 거는 한 2.25 무난합니다. 2.25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대시 종류 파선 이렇게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화석 연료와 도시화는 스마트 아트예요. 지금 현재 첫 번째 1그룹이 도형 및 스마트 아트 편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2그룹은 도형 편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스마트 아트가 꼭 2개 삽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2개. 자, 첫 번째 스마트 아트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스마트 아트에서 요 지금 현재 화석 연료 도시화는 목록형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목록형에 찾아보면 있는데, 스마트 아트가 요거하고 요 밑에 있는 거 2개예요. 한 개는 기본 모양 글자 상자의 삽입 개수 조정이 없어요. 하나는 조정이 있어요. 이 케이스가 조정이 있는 거예요. 자 목록형에서 찾아보면은 저기 아랫단에 끝에서 세 번째 계층 구조 목록형입니다. 계층 구조 목록형인데 요거를 지금 없앤 걸로 되어 있어요. 끝에가 숲하기 밑에 요게 없는 거거든요. 확인 누른 다음에, 자 글자를 입력하는 도형의 개수 수정이 있으면 반드시 요 텍스트 입력창 왼쪽 꺽쇠 눌러가지고 텍스트 입력창을 띄운 다음에 여기서 입력하세요. 화석 연료 아래쪽 방향키 과다 사용, 그 다음 아래쪽 방향키 온실효과,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키 도시화, 그 다음에 숲하게 밑에 객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 2번 눌러가지고 백스페이스 키 2번 눌러서 없앱니다. X. 그 다음에 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요 홈탭에 글꼴 마찬가지 굴림의 18포인트 굴림 18 플러스하고 18하고는 틀려요. 18포인트.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의 종류 3차원 광택 처리, 요 스마트 아트 개체 테두리 더블 클릭한 다음에 위에 스마트 아트 도구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3차원의 첫 번째 게 광택이에요. 3차원 광택 처리. 자 색깔 알록달록한지 네 됐네요. 요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크기를 줄여요. 요 오른쪽 하단 모서리단 얘 크기를 많이 줄여요. 많이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 비슷한 모양이 될 거예요. 네. 자 너비값 높이값.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얘를 높이값을 줄이면 이게 줄바꿈이 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요렇게 줄이고요. 요렇게 줄이고 해당 이 선택해 가지고요. 이 너비를 이렇게 넓힐 수 있어요. 이렇게 너비를 넓혀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도 마찬가지 너비를 좀 넓혀요. 이렇게
그래서 비슷하게만 해주면 돼요. 네, 됐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줄여요. 조금 더 넓혀줘야 돼요. 자,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스마트 하트 삽입 끝났고요. 네, 두 번째는 기본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도에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옆에 인공적 요인은 네, 육각형이네요.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요거예요. 육각형인데 세로로 길쭉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네. 내용 입력합니다.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로로 입력될 거예요. 인공적 요인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연적 요인은 한쪽 모듈에 접힌 어디 있냐면 기본 도형에 세 번째 줄의 끝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세 번째 줄의 중간. 모서리가 접힌 도형. 근데 상하 대칭되어 있네요. 네. 위아래가 꺾인 부분이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저희는 아래쪽인데 이 케이스는 요 접힌 부분도 약간 크기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요 케이스는 글자 상자를 따로 삽입을 하셔야 돼요. 삽입의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삽입한 다음에 자연적 요인을 입력을 하고 글꼴을 문제 조건 굴림의 18포인트로 네, 편집한 다음에 위에 포개요. 굴림의 18포인트 한 다음에 요 글자가 입력되는 것처럼 눈속임으로 이렇게 포개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화산재 요거도 스마트 하트예요. 삽입의 스마트 하트에 요거는 화살표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프로세스형에서 찾아보면 웬만하면 화살표 있는 건 찾아져요. 종류가 이 중간 단에 있는 닫힌 갈매기형 수장 프로세스형으로 확인되어집니다. 확인. 이거는 글자 상자의 개수 조정이 없으니까 직접 입력하세요. 화산재, 그 다음에 바닷물, 순환, 그 다음에 지구, 공전, 궤도. 엔터키 누르지 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네. 굴림의 18 플러스 하고 18하고 틀리다 그랬어요. 굴림의 18포인트. 여기 위에 조건, 요 조건을 충족을 네, 시켜준 거고, 그 다음에 테두리 더블 클릭한 다음에 스마트 하트 스타일에서 문제 조건에서 스마트 하트의 종류는 3차원 만화라고 되어 있어요. 네, 3차원의 세 번째 거. 여기 경사, 여기 만화 선택하고요. 색깔이 동일 색깔인지 알록달록인지 알록달록이네요. 네. 동일 색깔하고 알록달록은 문제지가 흑백이라도 구분이 될 겁니다. 색 변경에서 색상의 첫 번째 게 무난해요. 색상의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이 검정색이니까 네, 홈 탭에 글꼴 색깔 검정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조절점 많이 줄여요. 네, 많이 줄이면 줄바꿈이 자동적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룹 끝났고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서 위에서 아래로 요거하고 요거가 똑같네요. 네, 요거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오른쪽을 살짝 끌어가지고 배치한 다음에 좌우 대칭. 자, 그리기 도구 서식에 네, 회전해서 좌우 대칭. 그 다음에 내용만 영양으로 네,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는 게 시간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자, 밑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먼저 깔려 있어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두 번째 거 네, 이렇게 먼저 깔려 있네요.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생명 위험 증가. 네, 십자형 사입의 도형의 십자형은 여기 기본 도형의 두 번째 끝에 세 번째 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내용 입력할게요. 생명 위험 엔터 증가. 그리고 회전돼 있어요. 약간 반시계 방향으로. 아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회전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폭풍하고 선 연결되어 있네요. 폭풍부터 먼저 할까요? 팔각형이네요. 네, 삽입의 도형의 팔각형. 기본 도형의 끝에 거 첫 번째 줄에 폭풍 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얘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선 연결은 자, 삽입 탭 도형에
꺾인 연결선 네 번째 거 선택하고 생명위험 증가가 입력된 도형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여기 연결 포인트점 동그라미로 보여요. 요 십자형을 여기다 딱 올리고 클릭하세요. 연결됐고 끝지점 동그라미를 마우스로 꾹 끌어가지고 폭풍 위에다가 딱 올려요. 그럼 연결점들이 보이는데 요 지점을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다 딱 놓으면 선이 연결됐습니다. 네, 선 연결이 됐고요. 여기 위로 약간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선에서 마우스 오른지부터 도형 서식, 선에서 마우스 오른지부터 도형 서식, 그 다음 선 색깔은 검정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선 굵기가 조금 굵어야 되네요. 한 2 정도 하시면 무난할 것 같고, 너비가. 그 다음에 자, 화살표 머리 유형과 화살표 꼬리 유형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타원으로. 여기도 화살표 꼬리 유형도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타원으로. 이렇게 마지막 거 선택하시면 네, 요 모양이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파 감소는 네, 배지 도형, 배지 모서리가 깎아먹은 거. 네, 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거. 다시요. 한파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폭염이라고 하는 도형은 좌우 화살표, 블록 화살표에 왼쪽 오른쪽 화살표에 있는 설명선, 여기 세 번째 줄에 왼쪽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모양이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이 모양으로 나옵니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폭염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입력하고 확대해서 네, 수정 과정 보여드릴게요. 요 모양인데 안에 있는 조절점 가지고 얘를 이렇게 넓혔어요. 이렇게 넓혔고 요 조절점을 위로 이렇게 올렸어요. 네, 그러면 요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입니다. 네, 폭염. 집중호는 네, 삽입의 도형이 저기 블록 화살표에 요거예요. 갈매기형 수장.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네, 요렇게 집중 호우 됐고요. 네, 너비가 더 넓어져야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몬순 기호는 네,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에 여기 정육면체 도형입니다. 자,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빨리 캐치하셔야지 여러분들 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주 보셔야 돼요. 가뭄과 강풍은 삽입의 도형에 저기 순서도에 두 번째 끝에 두 번째 거 가뭄이 요 모양이 기본 모양이에요. 가뭄 오른쪽 방향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네, 복사 붙여넣기 하고 좌우 대칭 회전해서 좌우 대칭 내용만 강풍으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모양 삽입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색깔 채우면 문제지가 뭐라고요? 흑백.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색으로 감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둡다 밝다 정도만 맞춰가지고 대충요 이렇게 네, 어둡다 밝다 정도만 맞춰가지고 대충 하시되 같이 색깔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형 선택 Shift 키 누르고 다른 거 선택 Shift 키 누르고 다른 거 선택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Shift 키 누르고 다른 거 선택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같은 거 색깔 놓고 싶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네,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뭐 한파 감소 그 다음에 뭐 강풍 요거 두 개 뭐 같은 색으로 이렇게 채우겠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폭염하고 뭐 이거 색깔 뭐 요 색깔 폭염하고를 네 이렇게 뭐 주황 뭐 색깔 구분이 안 돼요. 색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는데 하나가 꼭 색깔 글자 색깔 이렇게 폭풍이에요. 이 케이스는 폭풍이 지금 현재 보면 글자 색깔 흰 색깔이에요. 글자 색깔 흰 색깔 흰 색깔 적용하는 거 하나 있어요. 찾아보시면 꼭 있을 겁니다. 요렇게 수정 완료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거 남았어요. 두 가지. 한 1분만 투자해서도 완성할 수 있는 배점이 30점 배점짜리예요. 놓치면 안 돼요. 자, 작성하시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만큼을 못했어요.
멈추세요. 멈추고 지금 설명드리는 작업을 완료하세요. 그게 점수 총점 배점에서는 유리합니다. 자,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설정입니다. 그룹화 애니메이션 설정. 자, 왼쪽 상단 꼭지점 여기 왼쪽 상단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1그룹 영역을 선택하고 마우스 포인트 올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룹화의 그룹화 됐어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 이렇게 포괄지 블록 지정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포괄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의 그룹화 됐어요. 그 다음 애니메이션 꼭 첫 번째 1그룹 다음에 2그룹 돼 있으니까 1그룹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에서 바운드 실선문이 세로로 돼 있어요. 네, 첫 번째 펼친 버튼 나타내기에서 찾아보면 찾아져요. 바운드. 네, 선택하면 끝. 다음 두 번째 거 선택한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네, 실선문이 세로로 돼 있어요. 요거는 나타내기에 그룹에서 실선문이 선택하시고 얘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향은 요 효과 옵션에서 가로로 돼 있는데 얘 세로로 바꿔요. 방향 바꾸는 거 하나 꼭 나와요.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2022년 6월달에 진행되어진 1교시 A형 풀이 해드렸고요. 파워포인트 준비하시는 분들 마음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학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